예, 태국에서 드럼통에 들어있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3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자, 꽃게값 안 줘도 된다. 배우죠? 김수미 씨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급소에 병을 맞아서 좀 쓰러지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어제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한국인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사람 지금 시신 발견 현장을 아, 저 보고 드럼통 있는데요. 안에 시신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양해서 올리는 그 현장 모습인데요. 이 피해자가 지난달 30일 태국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배우자가 태국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입국을 하고 난 뒤에 이 일에 방콕에 있는 한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예. 그리고 7일에 한국에 있던 어머니가 수상한 남성,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아,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요.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마약을 버려서 우리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한화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했고 대사관 쪽에서 현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서 추적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일에 방콕의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피해자가 같은 날, 그러니까 3일 새벽이죠. 그날 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용의자들과 함께 차량에 타고 파타야로 이동을 하는 그 살인 장면이 사건의 나옵니다. 용의자가 태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에요. 네, 한국인이 지금 3명 정도 용의자로 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 중에 이 2명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파타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파타야에서 픽업 트럭으로 바꿔 탄 다음에 숙박업소로 이 사람을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보이지 않고요. 피해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 용의자들만 나와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큰 통을 들고 차에 픽업 트럭에 싣고 저수지로 이동을 하고 저수지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차량으로 다시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사건의 개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범행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용의자 3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태국을 출국해서 다는 기록은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인이라고 용의자가 하셨으니까 한국에 1명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이 피해자가 한국 국적이면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경찰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 공조를 해서 추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태국에서 나간 흔적이 없다는 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태국 현지 경찰이 이 용의자 2명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마약 얘기를 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혹시 이게 범죄 조직과 연루된 그런 사건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고 만약에 이 용의자와 피해자가 면식범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무작위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예. 있던 피해자를 특정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지 이 부분이 또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냥 무작위로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마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그냥 이 어머니를 겁박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납치를 해놓고 몸값을 요구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태국 파타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라는 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2015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한국인 이 20대 프로그래머, 이분 경찰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월 600만 원 정도의 큰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파타야로 입국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불법 스포츠 토토 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 일당들이 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탈출을 했었는데 이 탈출을 2명이서 했었는데요. 한 사람은 다행히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피해자는 결국 탈출하지 못해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범죄도시 4 이 모티브가 돼서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예. 현지에서 결국에는 살해당해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사건이고요. 이 범인들 중에 1명은 이 도주를 하다가 붙잡혀서 징역 2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예. 받았고 1명은 자수를 해서 현지에서 형을 살고 추방이 돼서 한국 들어와서 징역 14년형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해외여행 가기가 참 겁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